네, 반갑습니다. 인실리코젠의 강영철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해양 생물로부터 유래한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자원들을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오 소재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사실 생명의 어떤 용광로였다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어내고 질소를 고정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바다 생태계를 만들어오는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암흑산소라는 존재가 연구가 되면서 바다가 사실은 최초로 생명을 탄생시킨 곳이 아닌가라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의 확장, 그리고 다양한 생명의 출현이 바다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그런 생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든 생명체는 자기 방어 기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런 자기 방어 기전 중에는 각각의 생물군마다 자기 주변의 생태계들, 그 주변의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이나 생명체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고유의 자기 방어 기전을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그런 자기 방어 기전 중에서도 저희는 펩타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펩타이드는 짧은 단백질이고요. 이 짧은 단백질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1000종의 펩타이드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어떤 항균이라든가 항바이러스, 항진균 등 다른 생명체와 경쟁하는 어떤 그런 단백질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한 25개 카테고리의 펩타이드들이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AMP라는 항균 펩타이드를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드리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펩타이드들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이제 빠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이미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엔비디아와 같은 인공지능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조차도 이런 펩타이드를 연구하는데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펩타이드들이 신규로 어프로브를 받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런 늘어나는 이 전체적인 상황들이 펩타이드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어떤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MP, 즉 항균 펩타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항균 펩타이드가 실제 그 항균 작용을 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미생물을 타겟팅해서, 박테리아를 타겟팅해서 죽이는 기전과 면역을 촉발함으로 해서 호스트가 면역 기전을 발동시킴으로써 대응하는 기전,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타겟팅하는 기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과정은 작은 펩타이드의 정기적인 특징이 유캐리오틱 셀보다는 박테리아 셀에 훨씬 더 잘 붙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붙는 과정들이 여러 개의 펩타이드가 붙게 되면 그 응집되는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의 셀을 파괴시키고, 그 파괴된 셀을 통해서 우리 미생물을 박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 펩타이드는 긴 단백질 서열로부터 유래가 되고요. 이 단백질 서열이 짧은 20모 정도 수준의 작은 단백질로 종합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2차 구조로 형성되는 과정을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아진 단백질이 그 생명체 밖으로 시크리션 되면서 펩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펩타이드를 스크린하는 과정은
cDNA 라이브러리를 광범위하게 구축을 하고 그것을 이스트에다가 발현을 시킴으로 해서 스크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방법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멀티오믹스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백질 정보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체로부터 그 유전체가 어떻게 케미칼과 상호작용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레이턴트 패스들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 멀티오믹스 데이터로부터 저희들이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저희가 활용함으로 해서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활용함으로 해서 펩타이드의 새로운 기능성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생화학적인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단계, 그리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단계,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은 펩타이드 조각이 생체 내에서 어떤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몰리큘러 도킹을 예측하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생화학 단계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단백질들은 이미 생화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등정점을 가지는지 또는 소수성, 친수성 이런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특징들을 계산하는 이론적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알려져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모든 단백질 서열들을 이론적으로 조각을 내고 조각낸 서열들을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계산된 수행된 것을 모두 다 대규모의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료가 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타겟팅하는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복에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전복이라는 생명체 내에 있는 모든 단백질도 저희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사전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지상의 생물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 대부분의 생명체에 대한 단백질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규 단백질에 대해서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생화학적 특징들을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선별을 해내게 되는데요. 이 선별해내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한 15개 정도의 인공지능 모델들을 활용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우수한 모델들을 선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크게 이 머신러닝 방법, 기계학습 방법과 딥러닝 방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특징들을 뽑아내고 그 특징으로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 해서 설명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발굴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실제 의학 현장이라든가 농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펩타이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들의 특징들을, 그 현상들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그 요인들을 사전에 뽑고 그 요인을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통계학과 저희가 쓰고자 하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의 좀 차이점이라고 살펴보면 기존의 통계학은 대부분 선형적 그 관계들을 추론하는 데 비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들은 비선형의 관계들도 잘 답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한 15개 정도 저희들이 선별하고 평가해서 현재는 한 5개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 200개 정도의 앞서 이제 모든 생화학적 특징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만들었는데요. 그것들 다 합치면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200개 정도의 데이터로부터 모든 학습 과정을 통해서 구조와 생화학적 특징들을 이제 평가하였고요. 그 평가된 결과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PCA로 나열해 보면 각각의 특징들과 어떤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 활성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이 많은 해법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개 알고리즘을 모두 평가하였고요. 그 평가된 과정에서 5개 정도가 높은 성능을 보였고, 현재 여러 버전들을 거치면서 현재 9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이는 데까지 저희들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펩타이드 X라는 것이 항균성을 가진다는 것을 저희가 찾게 되면 이 X가 어떤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생체 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전으로 항균 작용을 하는가를 또 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KAP1이라는 단백질은 NRF2라는 단백질을 이렇게 보통은 바인딩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항산화 스트레스가 산화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NRF2를 릴리즈 시키게 되는데요. 그게 셀 내에 들어가서 획 내에 들어가서 다양한 방어 기전들을 촉발하게 됩니다. 저희가 발견한 이 X라는 펩타이드는 이 NRF를 대신해서 바인딩을 함으로 해서 NRF의 여유가 더 많아지고 그 NRF가 핵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항균 기전이 촉발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인다라고 사전에 저희들이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타겟을 한 번 더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타겟 셀렉팅을 하고 실제 몰리큘러 도킹이 어떤 다이나믹스로 일어나는지를 검토함으로 해서 저희가 선별한 펩타이드 X가 실제 생체 내에서의 기전 설명 가능성과 설명력이 얼만큼 많은지와 그리고 실제 생산 시스템에서도 이 펩타이드를 생산 가능한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평가하는 평가표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평가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펩타이드의 구조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제공을 하게 되면 한 6개 정도는 실제 높은 효율을 보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화라든가 기술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요. 뭐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유천생물에서도 그런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이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앞으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아마 해양에 숨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 즉 유구한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해양 생물 내에 있는 다양한 펩타이드들의 언어를 번역을 해서 이 인간의 헬스케어, 인간의 건강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번역자로서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해양 유래의 펩타이드를 산업화시킬 수 있고 원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속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AI와 빅데이터의 융합을 통해서 특히나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은 육상 생물에 비해서 유전체 정보들이 매우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축적하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인 새로운 바이오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